자,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타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을 다 이렇게 떨궈야 되거든요. 근데 자, 지금 몇 개의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15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리에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15자리에 5명을 앉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체 경우의 수는 15P5가 되겠죠. 5명이니까. 15P5. 자, 15개의 자리에 얘네들을 앉히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자리도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앉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저렇게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타야 되니까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 5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여기에 하나씩의 의자, 여기 하나씩의 의자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의 의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좌석이 몇 개가 남냐면 6개가 남아요. 사람 5명에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의자 4개 있으니까 6개가 남죠. 그 6개를 여기에다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시키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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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골라서, 자, 지금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의 자리에 6개의 의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끼워 넣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6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골라보는 거예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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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5번을 내가 골랐다. 그러면 이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몇 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4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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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추가했죠? 빈자리, 빈자리, 사람. 그 다음에 빈자리, 사람. 빈자리, 사람. 그 다음에 빈자리, 빈자리, 사람.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 이 5자리에 누구를 앉혀요? 5명을 앉혀요. 그러니까 먼저 5팩토리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의자들을 끼워 넣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냅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6개의 자리에 몇 개를? 6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집어 넣는 거죠. 끼워 넣는 건데, 끼워 넣는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나? 이거 넣고 이거 넣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중복을 허락한 거니까 뭡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6H6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15에 14에 그 다음에 13에 그 다음에 12에 11까지가 분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6H6을 계산해야 되는데 6H6은 11C6으로 계산할 거죠. 그래서 11C5로 계산할 거니까 11, 19, 8, 7까지 해주시고 뭘로 나눠준다? 5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그럼 이제 5팩토리얼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0이랑 9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없애줘야 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3이고요.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없애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없애면 7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없애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없애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없애면 되죠. 그럼 남는 거 뭐 남냐면 13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남아요? 2 남아요. 2. 그죠? 2. 그래서 13분의 2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복 조합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끼워 넣기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끼워 넣는데 사실 끼워 넣어가지고 나온 이 의자들이
똑같은 의자 4개 아닙니까? 자, 똑같은 의자 4개이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뭐를 쓰는 게 좋다? 중복 조합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꺼낼 때 3장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합이 짝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황을 먼저 나눠 주셔야 되고요. 나눠 주시는 경우를 모두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로 3장을 꺼낸다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를 먼저 생각합시다. 전체는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꺼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짝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짝짝짝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홀홀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짝짝짝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 중에서 짝수 3개 뽑는 거니까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자,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짝홀홀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짝홀홀은 3개의 짝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리고 3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3은 9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0가지가 되겠다. 6, 3은 6, 5, 4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거고 이렇게 약분을 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은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자, 대표 2명, 부대표 2명, 부원 4명인 어느 모임에서 대표 2명은 각자 나머지 7명과 모두 악수를 하였고 부대표 3명은 각자 나머지 4명의 부원과 모두 악수를 하였대요. 자, 이 모임의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택했을 때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표 2명은 나머지 7명과 모두 악수를 했어요. 근데 부대표 3명은 각자 나머지 4명의 부원과 악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명을 뽑았을 때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이어야 돼요. 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냐면 부대표끼리 서로 악수 나눴나요? 부대표끼리 서로 악수 안 나눴죠? 대표끼리 서로 악수 나눴나요? 안 나눴죠? 그러면 대표 2명을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부대표 중에서 2명 이상을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부원 4명도 서로 악수를 나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3명이 서로 악수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표를 1명 뽑고 부대표를 1명 뽑고 그 다음에 부원을 1명 뽑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서로서로 다 악수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됐죠? 근데 대표 2명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눴나요? 아니죠. 부대표 2명 나눴나? 안 나눴어. 부원 2명 나눴나?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부류에서 2명 이상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명 중에서 3명을 임의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9C3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표 2명하고 부대표 3명하고 부원 4명이니까 자, 2C1, 3C1, 4C1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됩니다. 자, 말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볼게요. 8번. 자, 7명을 3명, 4명의 2개 조로 나눌 때 특정한 2명이 같은 조에 들어갈 확률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는 사람 2사람이 같은 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명. 아파. 칼에 비어가지고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 아우.
자, 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 3명, 4명 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특정한 두 사람을 3명 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4명 조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3명 조에 그 특정인 2명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특정인 2명. 특정한 2명을 이렇게 합시다. 원숭이하고 보영이하고 자, 원숭이하고 보영이하고 같은 조에 넣고 싶은 거예요. 왜? 떨구면 안 되니까.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 승부 커플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승부 커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3명, 4명 조로 나눌 때 4명 조에 승부 커플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승부 커플을 넣었을 때 이제 나머지 1명 방해꾼이 필요하겠죠. 둘만 두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난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몇 명으로 나눠야 된다? 1명, 4명으로 나눠야 된다. 자, 나머지 몇 명이죠? 5명을 1명, 4명으로 나누는 거니까 5C1,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2명 갖다 집어넣고요. 여기 몇 명? 3명이니까 여기는 5C2가 되겠죠? 3C3이 되겠고요. 숫자 다르기 때문에 팩토리얼 분의 1 절대 안 합니다. 2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 또 2개 더 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 5가지고요. 얘는 몇 가지죠? 10가지죠? 그래서 15가지. 그러니까 15가지니까 전체는 7명을 3명, 4명으로 나누는 거면 7C3에 4C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위에다가는 15를 갖다 올려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아쉽네요. 승부 커플 끝났네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11번. 김동현은 뭐 하고 싶은 거 없나? 뭐 이렇게 이 커플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한번 이루어져 왔으면 좋겠는 그런 거. 우리 수업에선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는 현실에서 만나시고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문채원 아니면 강소라가 좀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문채원과 강소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만들어주세요. 네? 박스 만들어주세요. 뭔 박스? 아니, 고영으로 박스 만들어주세요. 저도 만들어주세요. 아, 저거는 저 박스 신청을 하셔야 돼요. 데스크 선생님한테 신청하세요. 아니, 사물함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로 고영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동한 거 그렇게 막 왜 대학 가서 보자고. 괜찮아요. 네. 그래도요? 예. 고영이 싫어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근데 아니죠. 우리는 돈 받고 사물함 내주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11번 보죠. 그래서 문채원하고 강소라를 넣어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 11번. 데스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고를 수도 있어요. 진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줘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네. 뭐 이상한 사진은 안 돼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집합인데요. 자, 이걸 만족시키래요. 자, 이거 뭐 써야 되죠? 보영이 남자친구? 남자친구까지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냥 한번 이루어주게 만드는 거죠. 아니 꼽다니. 그럼 내가 아니 꼽다는 얘기야? 아니. 저게? 소라 남자친구? 저 그렇게 막 엄청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해요. 자, 보영이 남자친구. 자,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이거 뭘 써야 되는 상황이죠? 뭘 써야 되나요? 중복 조합이요.
중복조합이요. 좋아요. 자,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중복조합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2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1, 2, 3, 4, 6, 12입니까? 6개고요. 자, 6개 중에서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으니까 일단 함수의 개수를 먼저 세셔야죠. 근데 함수의 개수는 1, 2, 3에서 이쪽으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 전체 개수는 몇 개인가요? 고영이 남자친구? 자, 6의 세제곱. 대답을 잘 하시네요. 자, 6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은 6개가 있거든요. 몇 번 선택하죠? 3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H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6을 자, 얘는 8C3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8, 7, 6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27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1차 확인학습과 2차 확인학습은 숙제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선생님이 원하는 딱 2달간의 8번 수업의 진도는 독립시행의 확률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과 다음 주 수업과 다다음 주 수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아마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될 거고요. 학기 중에는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 그 시험이 들어가는 학생들 혹시 지금 목요일 문제 생기는 사람 있나? 목요일. 언제요? 학기 중에요? 목요일날 못 오는 사람. 6시에 못 오나? 학교 그쵸. 그러니까 올 수 있다 없다. 6시까지. 아니 7시까지여도 상관없어요. 수업 그쯤에 있을 것 같아요. 5시. 그럼 화요일은 문제되는 사람. 화요일. 하고 그렇군요. 자, 이 확률 통계 반은 아마 따로 살짝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 검사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마 좀 반이 재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 하는 반과 그 다음에 확률 통계하는 반, 그 다음에 기하 벡터만 하는 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1페이지로 그렇죠? 131페이지로 갑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요. 자, 우리가 확률을 뭘로 정의를 해놨냐면 전부 다 집합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겠죠.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밴드 좀 붙이고 가야겠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자기는 나름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완전 차이가 있어요. 전방에서 진짜 훈련 열심히 한 애들, 근데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몸은 되게 힘든데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막 같이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막 재밌게 하는 알바가 있는 반면에 진짜 편한데 서로 막 눈치 보고 저 새끼 씨발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알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름 힘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처한 입장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힘든 거예요. 아파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자,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곱셈 정리 갈 건데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은 우리가 이 확률이라고 하는 확률의 정의를
확률의 정의를 전부 다 뭘로 했냐면 집합으로 정의를 했다. 자, 집합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을 이용했으니까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참 다행인 것이 중학교 때도 집합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집합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집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교집합, 합집합 가르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애들이 막 생겨요. 참 웃기죠? 가장 강력한 우리 칸토어 아저씨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집합의 이 결론이 뭡니까?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집합의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법칙들, 정리들, 교환 법칙 성립한다, 결합 법칙 성립한다, 분배 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에 흡수 법칙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더 계산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집합의 집합이란다.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말 그대로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거나 저거인 거. 그래서 자, P의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합집합에 대한 확률의 덧셈 정리이기 때문에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분의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개수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정의된 걸 가지고 자, NS분의 자, 이 집합으로 정의를 했으니 NA 더하기 NB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NA 교집합 B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면 자, PA 더하기 PB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자, 우리가 이 집합의 개수를 전부 다 세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그냥 확률의 연산으로 이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률의 연산, 우리가 이제 개수를 더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냥 확률로만 더해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 경우가 있거든요. A, B가 배반 사건인 경우.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지?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자,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이 뭐다? PA 더하기 PB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A가 나올 확률과 B가 나올 확률을 각각을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각각 계산하고요. 그 각각 더한 것이 두 사건을 더해 놓은 그 확률이 될 수 있다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한 걸 가지고 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게 나오지 않도록 분류해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즉, 단 A, B가 배반 사건일 때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다 겹치지 않는 배반 사건으로서 만들어주는 것. 즉,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을 배반 사건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라. 그러면 니네들이 확률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선생님 너무 쉬운 거를 왜 굳이 또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고 왜 필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라? 확률 계산할 땐 정확하게 배반 사건들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떤 이렇게 사건이 있으면 사건 A를 자, 적절하게 내가 구하기 쉬운 쪽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A와 B와 C로 쪼개가지고 겹치지 않으니까 배반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 내가 PA를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자, PA 플러스 PB 플러스 소사건들로 나눠서 계산할 건데 이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각각 무슨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때 배반 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구별을 잘 해놓고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 한 줄의 식에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쉽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배반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배반 사건이 뭐냐면 여사건이에요. 자, 여사건의 확률이거든요. 자, 배반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배반 사건은 여사건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집합을 이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괜찮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적절하게 나누셔 가지고 A와 A의 여사건으로 나눠 주셔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즉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A와 A의 여집합을 전부 다 합치면 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PA 더하기 PA의 여사건을 했을 때는 자, PS가 되는 것이고 PS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우리가 P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1 빼기 PA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얘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반 사건으로 나누어졌다면 이렇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자, 확률의 덧셈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좀 쉬운 단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단어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볼 건데요. 1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볼 거고 5번 볼 겁니다. 민용신, 지금 몇 시죠? 5시 21분이요? 여기 뜨네요.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까요? 아니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거기 1번을 먼저 봅시다. 1번. 서서 해도 되냐고. 응? 대신 저 카메라 안 나오게. 뭐 하는 거야, 민용신?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딱 맞는데? 딱 맞는데 왜 세로로 맞추냐고. 탐나? 원래 저번에 한데 뭘 네 거야, 네 거는. 이 시간에 네가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네가 늦게 온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보세요. PA 합집합 B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마치 집합을 계산하는 것처럼 확률을 계산해도 괜찮다. 자, 그래서 2개 더해 주시고 빼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번 하자고 한 거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나아졌네요. 자, A 교집합 B가 공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배반 사건 관계에 있구나.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구나.
자, 그래서 얘를 더했더니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까? PA 더하기 PB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PA가 4분의 1부터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PB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PB는 뭐니까? 5분의 4 빼기 PA니까. 자, 이걸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만들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PA는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4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를 더해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5분의 4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최대값 구하여라. 이 값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고 확률의 곱셈 정리로 갑시다. 아, 민용신. 뭐야, 저거. QR코드 왜 2개야? 아, 아, 민용신. 센스. 잘려요. 아니, 이거 없어도 되잖아, 민용신. 그렇지. 말씀 처음부터 저렇겠지. 아니, 위에가 밑에보다 중요하진 않잖아. 됐어.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n개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n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Pn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일단 기억을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몇 개를 꺼낸다는 얘기예요. 2개를 꺼낸다는 얘기예요. 자, 2개를 꺼내는 시행에서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전체 경우수를 생각해보면 총 몇 개의 공입니까? 쟤는 9개의 공이니까 9C2분의 같은 색 공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반 사건으로 잘 쪼갠다. 즉 같은 색 공이 나오는 그 사건을 흰 공 2개 나오거나 검은 공 2개 나오거나 노란 공 2개 나온다라고 쪼개면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배반 사건들로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 공 4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거나 아니면 검은 공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거나 자, 아니면 노란 공 2개 중에서 2개를 뽑거나 이렇게 3개를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얘와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들이니까 교집부터 합집합을 구할 때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덧셈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었고 자, P3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개를 꺼내는 거죠. P3. 자, P3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9C 2분의 4C 9C 3분의 4C 3 더하기 9C 3분의 3C 3까지만 가능하겠죠? 자,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9C 4분의 4C 4에서 9C 4분의 9C 4만 계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9C 4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876에 4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없애주시면 22일에 9 곱하는 거니까 9, 28에 100 응? 맞냐? 뭐 하는 거냐 이거 14죠? 14 94, 36에 91은 9니까 126 맞네요. 그래서 126분의 얼마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4C4.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좀 이따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할 건데요. 자, 6건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6건의 확률 조금 이따 해보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들어갈게요. 자, 5분만 쉽니다. 5분만.